정말 죄송해요. 의사 선생님인 줄 몰랐어요. 여기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복도에서 한 간호사가 일한 남자를 보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간호사는 일한 남자의 손에 있는 청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한순간의 오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때는 이란에서 성공한 의사였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한국에서 힘들어하던 알리 하산. 그런 그가 한국 병원에서 경험한 작은 친절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의료진들의 어떤 모습이 15년 경력의 이란 의사를 이렇게 감동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 하산입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1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한국으로 연수를 오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배치된 곳은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란에서도 제법 큰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별다를 것 없으리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첫날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는데 로비에서 본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환자 한 명당 가족이 서너 명씩 함께 와 있더라고요. 이란에서는 환자 혼자 오거나 많아야 한두 명 정도만 동반하는데 여기서는 온 가족이 총출동한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병실이었어요. 제가 처음 담당한 70대 할아버지 환자분이 계셨는데 병실에 들어가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다 와 있더라고요. 밤낮으로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그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아프면 온 집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와서 돌봐드리는 거랍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며느리분이었어요. 친정어머니도 아닌 시아버지를 위해 밤새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가족애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 며느리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시아버지께 죽을 끓여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침대 시트까지 정성스럽게 갈아드리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다니면서도 계속 놀라게 되었어요. 어떤 병실에서는 환자를 위해 가족들이 음식을 직접 해와서 먹여주고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할머니 환자분을 위해 손자가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숙제를 옆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5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매일 학교 끝나고 와서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얘기해 드리더라고요. 엄마, 오늘 수학시험 잘 봤어요. 엄마가 빨리 나으셔서 같이 치킨 먹으러 가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환자분도 아들 얘기를 들으시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병실에서는 80대 할머니 환자분을 위해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간병하고 있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 손자 며느리까지 시간표를 짜서 24시간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란에서는 보통 한 명이 계속 있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온 가족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동료 의사에게 물어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모든 걸 뒤로하고 간병에 전념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느 날 밤늦게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60대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그런데 새벽 1시인데도 온 가족이 다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가족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있는 거니까 우리도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라고 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가족들의 간병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들은 회사 휴가를 내고 딸은 육아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해서 모두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온 가족이 하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족들 간의 배려였어요. 서로 형님이 피곤하실 텐데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동생이 아이들 돌봐야 하니까. 동생이 먼저 가세요라고 하면서 서로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가족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감동받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감사 인사, 환자를 위한 정성스러운 간병,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가족들이 괜찮아요, 할아버지. 우리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라고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분은 시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죠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란으로 돌아가면 우리 병원에도 이런 문화를 전파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한국의 가족 문화는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2편 무료 안내 시스템의 충격. 두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병원의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료 안내 서비스였어요. 그날 아침 로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환자를 봤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직접 일어나서 그 환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란에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방향만 알려주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직접 안내까지 해주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안내원분께서 돌아오시면서 제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중국 분이셨는데 영어도 잘 안 통하고 한국어도 모르셔서 직접 모셔다 드렸어요.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다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료로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환자분들이 돈 내고 병원 온 건데 길 안내하는 걸로 또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안내원분은 이영희 씨라고 하시는데 이 일을 10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 일이 정말 보람있어요. 아픈 분들이 병원에서 힘들어 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휠체어가 필요한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안내원분이 직접 휠체어를 가져다 드리고 진료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진료가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더라고요. 이 모든 게 무료 서비스였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계속 인사하시니까 안내원분이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편하게 진료받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동료에게 물어보니 한국 병원들은 대부분 이런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해요. 환자 중심 서비스라고 해서 환자분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병원 내 다른 과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직원분이 바로 일어나서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서 다음에도 길 모르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안내하시면서 저기 엘리베이터는 환자분들 전용이에요. 보호자분들은 이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환자분을 위한 서비스를 봤어요. 안내원분이 그 환자분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안내해드리면서 지금 문턱이 있어요. 조심하세요라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정말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심지어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서는 간단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해 드리시더라고요. 안내원분들이 기본적인 외국어 교육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구나. 손님을 왕처럼 모시는 문화가 병원에까지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한 번은 90세 할머니 환자분이 혼자 오셨는데 안내원분이 진료 접수부터 수납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이런 서비스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비싸냐고 물어보시니까 할머니,
다 무료예요. 편하게 진료받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께서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라고 하시면서 감동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실감했어요.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대여 서비스까지 있더라고요.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고 다음에 반납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비 맞고 집에 가시면 안 되니까요 라고 하시는 안내원분의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일 안으로 돌아가서 우리 병원에도 이런 무료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환자 중심 철학이 얼마나 실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해시태그 3편 의료진의 놀라운 친절함. 세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한국 의료진의 친절함에 완전히 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담당한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새벽 2시경이었는데 간호사분들이 정말 빠르게 대응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인데도 환자분과 가족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안심시켜 드리더라고요. 특히 김수진 간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환자분의 손을 꼭 잡고 괜찮으세요?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일 안에서는 의료진이 이렇게까지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않거든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김 간호사님은 환자분의 가족에게 지금 어떤 처치를 하고 있고 왜 이런 처치가 필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하시면서 의학 지식이 없는 가족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정말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런데 김 간호사님이 제게 와서 선생님,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일 안에서 오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이 많이 다르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친절하셔서 놀랐어요 라고 하니까 그런가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환자분들이 아픈 몸으로 병원에 오시는데 우리라도 따뜻하게 대해드려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연스러운 대답에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 환자분이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드셨다고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간호사분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직접 물까지 떠다 드리더라고요. 일 안에서는 환자가 약을 안 먹었으면 왜 안 먹었냐고 타박부터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환자를 위로해주면서 해결책을 찾아주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간호사님, 제가 깜빡해서 죄송해요라고 하시니까 간호사분이 할머니,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시간 맞춰서 챙겨드릴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말씀에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실수를 했는데 선배 의사분이 따로 불러서 혼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리 선생님,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일 안에서라면 큰 소리로 야단 맞았을 텐데 여기서는 이해해주면서 도와주더라고요. 그 선배 의사분은 박정호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30분 동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언제든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 의료진들은 정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환자 중심 의료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이 친절 교육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또 다른 간호사분인 이미경 선생님은 환자분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김할머니, 오늘 아침 드신 거예요? 박할아버지,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젊은 간호사분이 실수를 했는데 수간호사님이 괜찮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불러서 환자분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친절함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문화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분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시더라고요. 앉아서 설명해드리고 어려운 의학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해드리고 환자분들의 질문에 끝까지 성의껏 답변해 드리시더라고요. 일 안에서는 의사가 환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정말 환자와 의사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치료해 나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부러웠어요. 해시태그 사편 첨단 시설과 따뜻한 마음의 조화. 네 번째 주가 되니까 한국 병원의 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MRI실에 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일 안에서 본 MRI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최신형 3테슬라 MRI였는데 검사 시간도 훨씬 빠르고 화질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MRI 촬영할 때 방사선사 선생님의 배려였어요. 폐소 공포증이 있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방사선사분이 답답하시겠네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음악도 틀어드릴까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 안에서는 그냥 가만히 누워 계세요라고 하고 끝인데 여기서는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배려해 주더라고요. 첨단 장비와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그 방사선사분은 환자분이 편안해야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긴장하시면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과학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접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술실도 정말 놀라웠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미래에 온 것 같았습니다. 다빈치 로봇으로 수술하는 걸 참관했는데 정밀함이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술 전에 집도의 선생님이 환자분과 가족들에게 30분 동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정확해요라고 친근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수술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작은 구멍만 뚫고 수술하니까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아요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최첨단 기술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트리아지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중증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료하더라고요. 일 안에서는 온 순서대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트리아지 간호사분이 환자 상태를 5단계로 분류하는데 정말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분들께 지금 응급도가 3단계인데 1, 2단계 환자분들을 먼저 보고 순서가 되면 바로 진료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시더라고요. 어느 날 심근경색 환자가 왔는데 응급실 도착부터 심도자 시술까지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 환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간호사분들이 즉시 심전도 준비하고 심도자실에 연락하고 혈액검사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첨단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환자에 대한 배려는 놓치지 않더라고요. 검사받는 환자분들께 따뜻한 담고을 덮어드리고 검사 중에도 계속 안부를 물어보시고 검사 후에는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CT 촬영할 때가 인상적이었어요. 조영제 주사를 놓는데 간호사분이 지금 조영제 들어가면서 몸이 뜨끈뜨끈해질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라고 미리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일 안에서는 그냥 주사만 놓고 끝인데 여기서는 환자의 심리적 준비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환자분은 MRI 검사가 처음이라고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사선사분이 할머니 소리가 좀 크지만 아프지는 않아요.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드리시더라고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검사실에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분들도 정말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따뜻하더라고요. 수술 전에 환자분이 긴장하고 계시면 선생님,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시더라고요. 심지어 마취과 선생님도 지금 마취 들어가실 텐데 편안한 꿈 꾸세요라고 하시면서 환자분의 손을 가볍게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입원 병동의 시설도 놀라웠어요. 각 병실마다 개인 화장실이 있고 보호자용 침대도 있고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시설만 좋은 게 아니라 운영하는 방식도 환자 중심적이었습니다. 병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환자분, 청소하는 동안 잠시 복도에 나가 계실래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시고 청소 끝나면 이제 들어오세요. 깨끗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5번째 주에는 한국병원의 환자 권익 보호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처음 놀란 건 환자 권리장전이라는 게 병원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일안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니 환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등등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담당한 환자분이 치료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일안에서라면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30분 동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른 치료 옵션들도 함께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환자분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셔야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환자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치료는 의사와 환자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환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세컨드 오피니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환자분이 수술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담당의 선생님이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일안에서라면 다른 병원 가겠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권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이 확신을 갖고 치료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다른 병원 추천까지 해주시면서 그 병원 김 교수님이 이 분야 전문가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자 상담실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의료진과 소통이 어려운 환자나 가족들이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담 상담사가 있어서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한 번은 한 환자분이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사분이 환자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의료진과 다시 상담해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진에게 환자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정말 환자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회의에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의료진이 모여서 안전사고 사례를 검토하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더라고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정말 놀란 건 작은 실수도 모두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찾더라고요.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모든 의료진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 안전 보고 시스템이었어요. 작은 실수나 아차 사고도 모두 보고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더라고요.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였습니다. 실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났는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의료진의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야 진짜 안전한 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 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더라고요. 환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병원 운영에 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환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했어요. 환자분의 진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고 가족이라도 환자분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6번째 주에는 한국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 정신에 감동받았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의료진 교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최신 의학 지식을 배우더라고요. 이란에서는 의무 교육 외에는 잘 참석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에 참석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도 의료진 분들이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시더라고요. 이 치료법을 실제 적용할 때 주의사항은 뭔가요?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 같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특히 놀란 건 젊은 전공의들이었어요. 새벽까지 근무하고도 아침 일찍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한 전공의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환자분들께 더 나은 치료를 해드리려면 계속 공부해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공의는 저희가 모르는 것 때문에 환자분이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간호사분들의 스터디 그룹에 초대받았어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새로운 간병 기술이나 환자 소통 방법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더 전문적이 되어야 환자분들께 도움이 돼요라고 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스터디 그룹에서는 환자분들이 더 편안하게 입원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침상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 같은 실무적인 아이디어들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국제학회 참석도 적극적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건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비용을 들여서 해외 학회에 참석하는 의료진들이 많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돌아와서 동료들과 공유하는 문화도 정말 좋더라고요. 한 의사 선생님은 미국 학회에 다녀오셔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배운 걸 공유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정말 유익해서 다른 의료진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시더라고요.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접속해서 최신 의학 강의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통근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의료진들을 자주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간호사분이 감염관리 최신 지침이라는 강의를 들으시는 걸 봤는데 정말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공부하시네요 라고 하니까 새로운 지침이 나왔는데 빨리 익혀서 환자분들께 적용해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구 활동도 활발했어요.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환자 만족도 개선, 업무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더라고요.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모두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분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간호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어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더라고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진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 의사와 소통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한 의사 선생님은 외국인 환자분들과 소통할 때 의료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의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글로벌 마인드가 투철하셨습니다. 멘토링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경험 많은 선배가 후배를 1대1로 지도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자 소통, 의료 윤리까지 종합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국 의료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환자분들은 우리를 믿고 생명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 신뢰에 보답하려면 계속 발전해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어서는 2달간의 연수를 정리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동을 되새겨 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환자 중심이라는 철학이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태도부터 병원 시설, 시스템 운영까지 모든 것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이란에서는 의사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가 강한데 한국에서는 정말 환자 중심이었어요.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춰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문화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란에서도 가족을 중시하지만
한국의 가족 간병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시부모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친절함의 조화도 놀라웠어요.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환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함을 잃지 않더라고요. 이런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정말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 환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전문성과 친근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기계는 차가울 수 있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주더라고요. 최신 MRI 로봇 수술 시스템, 첨단 응급실 시설 등 정말 미래형 병원 같았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무료 서비스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한 모든 서비스가 당연한 것처럼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서비스 정신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길 안내 휠체어 서비스, 우산 대여까지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환자를 왕처럼 모시는 문화였습니다. 환자 권익 보호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선진적인 의료 문화였습니다. 환자 권리장전, 세컨드 오피니언 시스템, 환자 상담실, 안전보고 시스템 등 정말 환자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진짜 선진 의료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의 자기개발 정신은 정말 본받을 점이었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모습에서 한국 의료의 미래가 밝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공부하고 주말에도 학회 참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열정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란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우리 병원에 적용해 보고 싶어요. 특히 환자 중심 서비스와 의료진의 친절 문화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에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좋은 시스템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물론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한국의 좋은 점들을 도입해 보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이란의 의료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저도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의료진 여러분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제가 이란에서도 실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의료의 미래가 더욱 밝기를 기원합니다.